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차피 이것도 상황 모면하려는 방법일 게 뻔해서 제가 가식적으로 울고 그러지 마요. 저 언니 때문에 되게 괴롭거든요. 어차피 가족들 없으면 또 저한테 그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애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라고 했더니 이젠 펑펑 울면서 자기는 진심 아니었다면서 제 다리 잡고 비는 거예요. 작은 오빠도 어이가 없었는지 어쨌든 저한테 기울었던 엄마 아빠 마음은 다시 세연이한테로 가게 됐죠. 세연이 임신했는데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저보고 세연이가 미안하다는데 받아주라네요. 어쩌겠어요. 증거도 없고 결국 또 저만 나쁜 년 되고 큰오빠한테는 나쁜 동생 되고 큰오빠 제 얼굴도 안 보고 말하더라고요. 수민이가 너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알아? 오늘도 나가서 네 선물 사가지고 왔다.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임실아 언니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냐? 그러면서 성질을 냈고요.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볼까 했던 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방에서 꺽꺽 울고 있으니까 작은 오빠가 저 데리고 나가서 술 사주면서 그래도 내 편이라고 오빠 제대하면 보호막 대준다면서 위로는 해주는데 썩 위로도 되지 않고 괜히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 큰오빠가 저 대할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져서 서럽기도 하고 이게 가족인가 큰오빠가 참 다른 사람 같네요. 남보다 못한 것 같네요. 작은 오빠는 아직 군대에 있어서 자주 오질 못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가버렸고요. 어쨌든 또 그날 이후로 엄마 아빠는 세연이가 안쓰러웠는지 괜히 미안해하면서 미역국도 챙겨주고 오히려 저보고 새언니 좀 도우라면서 닥달이네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설거지랑 빨래랑 다 내가 했는데 믿어주지도 않으니 원. 작은 오빠도 녹음하라고 증거를 잡으란 소리를 했거든요. 내가 참 많이 답답했구나 라는 거 느끼고 엄마한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가 제 손 잡으면서 제 말은 믿는데 그래도 세연이는 임신 중이니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네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울컥해서 엄마 앞에서 베개 묶고 펑펑 울었어요. 나 나가서 살고 싶다고. 엄마는 나중에 새언니가 한 짓 알고 나면 나 어떻게 볼 거냐고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 할 거냐면서 울었더니 엄마가 새언니한테 말해본다네요. 씨알도 안 먹힐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새는 자기도 조심하는지 둘이만 있어도 시비는 잘 안 거네요. 조심하는 것 같아요. 눈치 빠른 새언니라 증거 잡기도 참 어려워요. 아참, 그리고 언니 임신 초기 때 여름에 친구랑 시내 갔는데 새언니도 친구들이랑 시내에 있더군요. 전 봤는데 새언니는 못 본 것 같았어요. 쇼핑몰 사진 같은 거 찍으려고 나온 것 같은데 손에 담배 물고 있더군요. 임신 중에. 애엄마가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큰소리에도 예민하다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면서 제가 못 본 척 할까 하다가 친구들도 있고 용기도 좀 나서 세연이한테 갔더니 세연이 깜짝 놀라면서 담배를 손으로 튕기더라고요. 세연이 지금 임신 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태연하게 뭐가요? 아가씨는 친구들이랑 마저 노세요. 이러고 휙 가길래 오빠한테 다 말할 거라 했더니 과연 믿어줄까요? 이러고 지 친구들이랑 슝 가버리대요. 제 친구들은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보고는 놀래 자빠지더군요. 뭐 저런 년이 다 있냐면서. 친구들한테 부탁할까도 했지만 제 말도 안 믿어주는 우리 부모님이 과연 제 친구들 말을 믿어줄까? 라는 생각에 접어뒀습니다. 저도 곧 녹음이랑 해볼 생각이에요. 뭘 하면 참 티나는 성격이라 잘할 수 있을런지를 모르겠어요. 새언니가 눈치 안 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글을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던지 티가 참 많이 나서 혼자 방에서 수백 번 연습했고요. 새언니가 언제 어디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mp3 2대 친구한테 부탁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이틀 동안 지중을 듯이 있었어요. 문제는 오늘 터졌네요. 아니 새벽이니까 어제죠. 작은 오빠가 점심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떻게든 녹음해서 증거 잡을 거라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작은 오빠도 자기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이라도 보태라고 힘내라고 전하더라고요. 어쨌든 금요일 날부터 일부러 입 닫고 가족들이랑 세연이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방에만 갇혀서 꿈쩍 안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죽은 듯이. 부모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왜 그러냐면서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봤는데 참 미웠다고 해야 하나? 딸 말도 안 들어주는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내 걱정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무시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랑 다 집에 계셔서 세연이랑 따로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근데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고 두 분이 외출하시자마자 새 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후드티 안쪽에 mp3 넣어놓고 제 방 책상 위쪽에도 하나 놓아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하고 떨렸는데 마음 굳게 먹었어요. 이제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 언니 하는 말이 아가씨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족들이 아무도 아가씨 말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딴 데다 글을 올려놓으니까 좋디?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가 팔에 제가 글을 올린 걸 안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본 것 같진 않고 친구한테 들은 듯 했어요. 새언니 노트북 고장나서 컴퓨터는 제 방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새언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녹음이라도 할 거냐고 지금도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제 주머니랑 뒤지는 거예요. 후드 안쪽에 mp3 놔뒀는데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어요. 언니는 나 재미로 괴롭히잖아요. 내 핸드폰이랑 mp3 다 부셔놨으면 됐지. 나 그럴 배짱도 그럴 용기도 없는 거 언니가 다 잘 알잖아요. 이랬더니 그치? 그니까 내가 아가씨 괴롭히는 거지. 근데 나 존나 못된 년 됐더라. 아가씨 속 좀 시원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화 참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칠 테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요. 나중에 그러다 애기까지 잘못되면 제 탓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가씨가 날 좀 꼴받게 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신했으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게 애기 망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빠도 언니 담배 피는 거 알아요? 어머? 내가 언제 담배를 폈다고 그래? 그럼 저번에 나랑 마주친 건 뭔데요? 우리끼리인데도 계속 발뺌할 거예요? 씨발, 얘가 담배를 쳐 피든 술을 쳐 마시든 아가씨가 뭔 상관이세요? 그리고 나 절대 분가 안 할 거니까 우리 평생 이렇게 마주하면서 살게.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요? 응, 어디 한번 죽어봐. 죽는 걸 보고 싶네. 진짜 죽을까요? 응, 죽어버려. 소름이 돋더라고요.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죽으라니. 진짜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지 마. 아가씨, 그럼 나 재미없잖아. 괴롭히는 맛이 어느새 사라졌어. 왜 이제 안 개겨? 언니 이제 금방 밝혀질 거니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저도 연기 좀 했어요. 언니, 오빠랑 헤어져 주면 안 돼요?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나 이렇게 괴롭히다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도 늙으면 괴롭힐 거예요? 이러면서 엉엉 울었죠. 세연이 손잡고. 야, 어디서 만지고 지랄이야. 아가씨 우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이러면서 방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휙 밀치면서. 언니 나가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했던 게 확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참 멍 때리다가 문 잠그고 mp3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메일로 보냈죠. 세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 같았고 1시간 정도 후쯤에 부모님이랑 오빠랑 차례로 들어왔어요. 부모님 오신 거 알고 저 일부러 눈 세게 비비고 부은 것처럼 해서 나가서 그쪽에 눈길도 안 주고 물 마시면서 후쩍 거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슬쩍 다가와서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하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흔들었더니 아빠까지 제 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처롭게 행동했어요. 물론 세연이랑 맞닥뜨리고 힘이 쫙 빠져있는 상태에 있긴 했지만요. 엄마랑 아빠가 제 방에서 오랫동안 계시니까 걱정이 됐는지 세연이가 과일 깎은 접시 들고 제 방으로 오더니 제 침대에 앉아서 저한테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표정 보니까 토가 쏠리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괜찮은 척 웃었어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침 뱉고 싶은 얼굴이지만 웃으면서 걱정해줘서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언니. 이랬더니 불안했나봐요. 아가씨, 재수해도 아가씨는 꼭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아버님, 어머님도 아가씨 시식에 나오세요. 이러고 우리 부모님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녁밥도 일부러 안 먹고 문 잠그고 혼자 있었어요. 계속 가족들은 걱정하는 것 같고 큰 오빠도 걱정이 됐나 봐요. 제 방문 두들기길래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괴롭혔던 세연이보다도 가족들한테 참 많이 회의감이 들더군요. 속상하고 밉고 그냥 밉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하루 지나가고 어제 아빠도 오빠도 놀토라 집에만 계셨어요. 오늘 터뜨릴까 좀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겠다 생각해서 세연이 낮잠 잘 동안에 가족들을 불렀어요. 제 방으로 불러서 컴퓨터 켜고 녹음 파일 열어둔 상태로 말했어요. 이거 듣고 나면 앞으로 나 이 집 식구 아닐 거라고.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큰오빠도 단 한 번도 날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됐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내 말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크게 한번 울었어요. 그랬더니 큰오빠가 뭐길래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이제 오빠 자식까지 가진 사람이라 난 항상 당하고만 살았는데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거 듣고 나한테 미안해도 사과하지 말라고 오빠가 더 미울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심각해지더니 한번 들어보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재생 누르고 저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제 세연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다 듣자마자 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대성통곡하면서 제가 덮고 있는 이불 제끼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나 이렇게 만드니까 기분 좋냐고.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고. 새언니가 나 죽으래서 어제 정말 칼까지 들었다면서 더 크게 말했더니 엄마가 저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그 말만 되풀이하고는 아빠는 소리 없이 밖에 나가시고 오빠는 충격이었는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덮고 있는 이불 치우고 저를 안았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오빠 밀치고 소리 질렀어요. 동생 말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래도 언니랑 계속 살 거면 나가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아님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계속 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쳐냈어요. 오빠가 저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는 언니 깨워서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새언니가 놀래서 왜 그러냐면서 크게 말하니까 오빠가 욕을 하면서 새언니를 제 앞에 꿇어앉혔어요. 내 동생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냐면서 너 이렇게까지 나쁜 년이었어? 소리를 질러댔더니 새언니가 자기 임신했다고 애기 잘못되면 어쩔 거냐면서 울더라고요. 오빠가 내 자식이어도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라면서 채원이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한 언니가 막 오빠 다리 잡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동생한테 오빠 뺏기기 싫어서 장난친 거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앞으로 채원이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세연이 뺨을 때렸어요. 저 때린 손 잘라버리고 싶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세연이 막 때리면서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서 못된 애미 만들어서 줬냐고 세연이를 몰아붙이셨어요. 저는 계속 울기만 했죠. 세연이가 계속 울면서 엄마랑 오빠한테 빌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머리채 끌고 제 앞에 데려다 놓고 빌으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아빠가 들어오시고
아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세연이한테 임신이고 뭐고 당장 이혼하라고, 애기 낳으면 우리가 키울 테니 우리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화내면서 세연이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서 쫓아버렸어요. 세연이가 한참 문을 두들기다가 결국 자기 친정에 갔는지 곧 조용해지더군요. 방 안에는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제가 이런 게 가족이냐면서 믿음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산 거냐고, 나 앞으로 부모님 얼굴 오빠 얼굴 안 볼 거라고, 밖에 나가서 세연이 말처럼 죽어버릴 거라고 악에 받쳐서 소리 질렀더니 가족들이 다 저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이제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에 대한 서름과 미움이 한꺼번에 오면서 그 자리에서 토 한 번 하고 그대로 지갑이랑 통장 들고 집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와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네요. 계속 전화는 오는데 안 받고 있어요. 방금도 큰 오빠한테 문자 왔는데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네요. 어쨌든 저 진심으로 도와주시려고 했던 분들 덕분에 힘내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아직은 이혼 문제든 집안 문제든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 이제 더 이상 세연이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도 어제 일 생각하니 손이 떨려서 더 이상 글은 못 쓰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네요. 평생 지속될 것만 같았던 악몽 같은 일들이었는데 그 후로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점점 더 커져가더라고요. 친구 집에 있는데 많이 울었어요.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한 게 울지 않으면 막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했거든요. 친구도 귀찮을 법한데 술 같이 마셔주면서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군요. 가족들이 미웠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계속 꺼두었던 폰을 다시 키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전화였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저한테 참 미운 가족이었으니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갈라진 아빠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라고, 사랑한다고.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전화기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한 몇십 분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전화기 붙잡고 저 우는 거 계속 들어주셨고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만 돌아와 달라고 저한테 비셨어요. 항상 엄하기만 했던 아빠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며칠만 더 머리 식히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확인해보니 거의 큰오빠였어요. 어디냐고, 걱정된다고, 뭐 그런 문자들. 날 안 믿어준 부모님보다도 전 오빠가 왜 그렇게 미웠는지 그냥 문자 보고 답장할까 하다가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알아 누워 계시다가 저 보시고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와 저 부여잡고 울고, 아빠는 조용히 담배 피고 계시고, 저도 끝까지 외면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 달래주면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 툭툭 두드려주면서 말없이 안아주셨고요. 부모님한테는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불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방문이 또 열리더라고요. 큰 오빠였어요. 그냥 자는 척 했어요. 마주치기 싫어서. 오빠가 제 손 막 잡고 울더라고요. 제가 손 탁 치면서 나가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빠를 밀쳤더니 저를 되게 꽉 안아줬어요. 때려서 미안하다고,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다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큰오빠 우는 모습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막 흐느껴 울었어요. 오빠한테 아까 친구가 녹음했던 mp3 손에 쥐어주고 말했어요. 오빠가 세연이랑 살던 말던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다만 평생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계속 살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그런 여자한테 못 맡긴다고. 아기 낳을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그리고 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면서 조금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오빠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하고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더군요. 예전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되게 오랜만에 행복했던 날들을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먹함도 있고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고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갈 숙제일 듯 하네요.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정말 쉽게 용서해 버렸어요.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그래도 어느 면에선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런 걸 원한 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는 세연이에 대한 동정심도 생기고 어쨌든 세연이 6월 7일이 예정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죄 없는 아기를 위해서 조용히 묵고 있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게 될 것 같고요. 판에 글을 올리고 난 지 2주도 채 안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쉬운 걸 속으로 썩히고 살았던 저도 참 우습고 한심하네요. 제 얘기 듣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 이제 숨통 좀 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흡하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은 저희 모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